미국 동부 맨하탄 프랩 고등학교, 정치인과 대기업 회장 자녀들만 다니는 명문고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명품 가방을 맨 학생들이 걸어 다녔죠. 그곳에 한국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자기소개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서툰 영어 발음에 작은 목소리,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장학생인가 봐. 말도 제대로 못하네. 점심시간, 유나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유나 주변만 조용했어요. 투명인간 같았죠. 그런 유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브리아나 웨스트필드, 국회의원 아버지의 변호사 어머니, 금발 웨이브와 고급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학교의 여왕벌이죠. 쟤 뭔가 재미있지 않아? 브리아나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해서 오히려 눈에 띄네. 체육 시간이 왔습니다. 배구 수업에서 팀을 나누는데 유나는 당연히 마지막에 남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네. 우리 팀에 와. 브리아나가 말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갑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브리아나는 의도적으로 유나 쪽으로 강하게 공을 쳤어요. 유나가 놓치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실력이 그렇구나. 몇 번의 실수 후 브리아나는 더 대담해졌어요. 공을 주우러 간다며 유나 옆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몸을 부딪혔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나의 교복 윗도리가 어깨 부분부터 크게 찢어졌습니다. 속옷이 보일 정도였어요. 어머, 실수했네. 브리아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떡하지?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찢어진 교복을 벗어 가방에 넣었어요. 체육복 차림으로 남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브리아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대로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유나는 사복으로 등교했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 학교에선 사복 안 되는 거 몰라요? 담임 선생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규정 지켜야죠. 교복이 찢어져서. 그럼 새로 사야지. 학생이 변명을 하면 어떡해요? 아무도 유나의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교복을 새로 살 돈이 없다는 것도 왜 찢어졌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브리아나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조용하고 약해 보이는 전학생을 자신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것. 그게 목표였거든요. 규정도 안 지키네. 저에 뭔가 문제 있어 보여.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유나는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브리아나는 친구들과 함께 유나를 지나칠 때마다 작은 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어요. 쟤 진짜 이상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유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사복 차림의 유나를 향한 시선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애 왜 계속 사복이야? 규정도 안 지키면서. 점심시간 유나는 구석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사물함 앞에서 한 남학생이 브리아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댄이었어요. 아시아계 남학생으로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이었죠. 유나처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너 어제 내 과제 베꼈지? 브리아나가 따져 물었어요. 답이 똑같던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했어요. 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브리아나의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너 같은 애가 그런 문제를 풀 리 없어.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었죠. 댄은 점점 사물함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브리아나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인정해. 내가 베꼈다고. 브리아나가 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복도로 걸어갔어요. 구경하던 학생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유나는 브리아나와 댄 사이에 섰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왼팔을 앞으로 내민 채 오른손은 허리 옆에 뒀어요. 무에타이 기본 방어 자세였습니다. 뭐야, 너도 끼어들려고? 브리아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아나가 댄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나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브리아나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밖으로 틀어내면서 동시에 어깨로 밀어냈어요. 기술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리아나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어요. 어떡해.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조용하고 말없던 전학생이 보여준 움직임은 충격적이었거든요. 너, 브리아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애였구나. 그럼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거야? 유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댄을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한 채 브리아나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브리아나는 그 자리에 서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야, 우리 가자. 브리아나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브리아나는 유나를 단순한 괴롭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위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죠. 저에 뭔가 숨기고 있어. 브리아나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봐야겠어. 유나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브리아나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브리아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왔어요. 목에는 평소보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우와, 브리아나 목걸이 진짜 예쁘다. 친구가 말했어요. 응, 엄마가 파리에서 사온 거야. 진짜 비싸. 브리아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사복 차림이었죠. 브리아나는 슬쩍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브리아나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와서는 목을 만지작거렸어요. 내 목걸이가 없어.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어디 갔지?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는데. 브리아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브리아나는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유나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 말해야겠어. 브리아나가 말했어요. 곧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브리아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파리에서 사준 건데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브리아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유나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자리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브리아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브리아나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유나, 가방 좀 보여줄래?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혐의를 벗으려면 보여주는 게 좋겠어. 유나는 가방을 열었어요. 책과 필기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브리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물함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학생들이 유나의 사물함으로 몰려갔어요. 선생님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어요.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넣은 게 아닌데. 변명하지 마.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증거가 나왔잖아.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훔쳤구나. 믿을 수 없어. 브리아나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 왜 그랬어?
말하면 빌려줬을 텐데.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윤하가 다시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교장실로 불려간 윤하는 긴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도둑질은 습관이 돼요. 교장이 말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실수라도 안 해요. 윤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방과 후 일주일간 친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를 500번씩 써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장도 정리해. 교장이 덧붙였어요. 사복 차림에 도둑질까지. 정신 차려야지. 윤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윤하는 벌 과제를 시작했어요. 친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창밖에서는 브리아나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브리아나는 창문 너머로 벌받는 윤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내가 위에 있어야 해. 브리아나가 속삭였어요. 윤하는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날 50번, 둘째 날 50번, 셋째 날도 50번. 아무도 윤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윤하를 도둑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윤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빈 교실에서 벌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브리아나는 만족했어요. 자신을 무시한 윤하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하는 여전히 방과 후 빈 교실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친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미 200번은 쓴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윤하도 마지막 줄을 쓰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복 차림의 윤하는 조용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학교 근처 골목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대답했어요. 윤하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 4명의 불량배가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브리아나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브리아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어요. 불량배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부잣집 애가 돈이 없을 리 없지. 불량배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정말 없어요. 카드밖에 없어요. 브리아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불량배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이제 믿겠냐? 남자가 칼을 브리아나에게 들이댔어요. 가방 다 털어. 브리아나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윤하는 골목 입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넣은 브리아나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칼이 등장한 순간 윤하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윤하는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복 차림이라 불량배들은 윤하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불량배들은 브리아나의 가방을 뒤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윤하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윤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에타이 훈련 때 배운 호흡법이었어요.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한 킥이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다른 불량배들이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뭐야 넌? 윤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남자가 윤하에게 달려들었지만 윤하는 침착했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렸어요.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야, 이 자식.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윤하의 어깨 박치기가 그의 가슴을 가격했거든요. 모든 일이 2분도 안 되어 끝났어요. 4명의 불량배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어요. 빨리 가.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어요. 기억해둬. 하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브리아나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였습니다. 분명히 유나였어요. 그런데 왜 유나가 자신을 도와준 거죠? 자신이 도둑으로 몰아넣은 유나가 말이에요. 브리아나의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나는 브리아나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하지만 브리아나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고 아직도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가 왜 자신을 도와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브리아나가 더듬거리며 혼자 일어났어요. 가방을 급히 챙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나는 가야 해. 브리아나는 후다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헐레벌떡 뛰면서 집 쪽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유나는 혼자 골목에 남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브리아나의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불량배들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유나는 조용히 귀걸이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아나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유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브리아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유나였습니다. 분명히 유나였어요. 자신이 도둑으로 몰아넣은 그 조용한 전학생이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강했던 걸까요? 브리아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유나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찢은 것, 목걸이 사건으로 도둑으로 몰아넣은 것. 그런데도 유나는 자신을 구해줬어요. 브리아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아나는 거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어요. 내 귀걸이. 어제 그 사건 때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으러 갈 용기는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브리아나는 계속 유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유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사복 차림으로 말이죠.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브리아나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했어요. 고마워해야 할지 미안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브리아나는 친구들과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유나가 걸어왔습니다. 브리아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유나를 향해 다가갔어요. 야, 도둑년. 아직도 벌 받으러 다녀. 목걸이 훔쳐놓고 뻔뻔하네. 친구들이 유나에게 쓰레기를 툭툭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멈춰서서 구경했어요. 한국에서 온 애들은 다 도둑이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유나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표정을 안 바꿔도 눈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친구들을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일어났어요. 브리아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나는 브리아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귀걸이 케이스였습니다. 귀걸이, 네 거. 유나가 조용히 케이스를 건넸어요. 브리아나는 깜짝 놀라며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케이스를 열어보니 어제 잃어버린 귀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깨끗하게 닦인 상태로 말이죠. 어떻게?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교장실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브리아나 귀걸이를 갖고 있어? 설마 그것도 훔친 거야? 도둑이 주운 걸 왜 줘? 그럼 귀걸이도 훔쳤었나 보지. 역시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야. 조롱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브리아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든 귀걸이
케이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떨어뜨린 귀걸이를 윤하가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준다는 것. 윤하는 어제 자신을 구해준 후에 귀걸이까지 챙겨준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목걸이를 훔쳤다고 거짓 신고해서 윤하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 자신을 윤하는 목숨 걸고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귀걸이까지 정성스럽게 돌려줬어요. 브리아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친구들은 여전히 윤하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진짜 뻔뻔해. 한국 애들은 다 저런가 봐. 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 나빠져. 브리아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만해. 친구들이 놀라서 브리아나를 바라봤어요. 브리아나, 너 왜 그래? 그냥 그만두자. 브리아나는 교장실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윤하는 벌을 받으러 교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브리아나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리아나는 윤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조용하고 강한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말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브리아나는 주먹을 꽉 쥐고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윤하가 교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브리아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윤하가 교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헐떡거리는 브리아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브리아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윤하는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브리아나가 복도 끝에서 뛰어와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 윤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리아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이 나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하, 들어와. 벌 쓰러 왔구나. 브리아나가 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교장 선생님, 브리아나, 무슨 일이야? 브리아나는 윤하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걸이. 윤하가 훔친 거 아니에요. 교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뭐라고? 제가 잘못 봤어요. 윤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하는 놀란 표정으로 브리아나를 바라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교장이 두 사람을 교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브리아나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꽉 쥐었어요. 진실을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목걸이가 제가 놓친 거였어요. 윤하가 가져간 게 아니라요. 거짓말이었지만 윤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사물함에서 나온 건 그건 아마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교장이 윤하를 바라봤어요. 윤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윤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안 가져갔다고 했어요. 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윤하를 잘못 의심한 거네. 네. 브리아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장이 윤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하, 정말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구나. 윤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벌도 당장 중단하자. 다른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릴게. 교장이 브리아나를 바라봤어요. 브리아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어. 네, 죄송해요. 교장실을 나온 두 사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윤하, 브리아나가 불렀어요. 윤하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브리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윤하는 브리아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어제 일.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그 말에 브리아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하의 너그러움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브리아나에게는 용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윤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혼자였어요. 브리아나는 그 자리에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유나는 자신을 구해줬고 귀걸이도 돌려줬고 사과까지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유나에게 뭘 해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처만 줬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브리아나, 너 어디 갔어? 그 도둑년 때문에 교장실 갔다 온 거야? 브리아나는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유나는 도둑이 아니야. 뭐라고? 목걸이 사건, 내가 잘못 본 거였어. 유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친구들이 당황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괜히 괴롭힌 거야? 응,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은 없어. 브리아나가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유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친구들은 브리아나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브리아나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말로 변화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유나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복 차림의 조용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의 누명이 풀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유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짜 안 훔쳤대. 그럼 우리가 괜히 욕한 거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애잖아.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브리아나는 달랐어요.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어요. 브리아나, 너 요즘 왜 이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 브리아나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유나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브리아나는 인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브리아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팀을 나누는데 유나는 여전히 마지막에 남았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유나는 우리 팀의 한 학생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유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브리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거든요. 패스. 유나가 손을 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팀원은 다른 곳으로 공을 찼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손을 내렸어요. 그 순간 공이 유나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상대팀이 실수한 거였어요. 유나가 공을 잡았어요. 골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팀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나는 직접 골을 노렸습니다. 강력한 슛이었어요. 골이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우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나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유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유나, 좋은 슛이었어. 한 학생이 말했어요. 유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임이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유나에게도 공이 왔습니다. 유나는 정확한 패스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어요. 유나 덕분이야.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 향했어요. 유나는 혼자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댄이 다가왔어요. 유나, 정말 잘하더라. 댄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유나가 대답했어요. 나도 운동 배워볼까?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유나는 댄을 바라봤어요. 왜? 그때 너가 도와줬잖아.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관심 있으면 같이 운동해도 돼. 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응. 그날부터 댄과 유나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는 같이 운동하러 갔습니다. 유나가 댄에게 기본기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서야 해. 중심을 잘 잡고. 어려워.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유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유나와 댄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쟤들 언제 친해졌어? 댄이 용감하네. 유나한테 먼저 다가가다니. 사실 유나 나쁜 애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의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브리아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나가 댄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브리아나는 우연히 유나와 댄이 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유나가 댄에게 무에타이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발차기는 이렇게, 허리를 틀어야 해. 이렇게? 좀 더 높이. 그래, 좋아. 유나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댄이 실수해도 다시 설명해 줬어요. 브리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브리아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브리아나는 거울을 보며 유나가 돌려준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귀걸이를 볼 때마다 그날 골목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유나가 자신을 구해준 일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유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8장 조용한 전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와 댄의 우정이 학교에서 화제가 됐어요. 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유나도 웃을 줄 아네. 댄이랑 있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사실 유나 괜찮은 애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팀을 나눌 때였어요. 유나는 우리 팀에 한 학생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유나를 원하는 팀이 여러 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렀는데. 유나, 우리 팀 어때? 유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조용히 한 팀을 선택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유나에게 자연스럽게 공이 왔습니다. 유나는 정확한 플레이로 팀을 이끌었어요. 유나 패스, 여기 유나.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유나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유나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어요. 브리아나는 상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나가 이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후 유나는 댄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학교 재미있지? 댄이 물었어요. 응, 나쁘지 않아. 친구들도 많이 친해졌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유나,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댄 말고 다른 학생이 먼저 다가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 유나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유나는 댄과 함께 더 큰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유나, 너 한국 어디 출신이야? 서울. 서울 어때?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유나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예전처럼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어요. 브리아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자신도 저 자리에 있고 싶었거든요. 방과 후였습니다. 유나는 댄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교문 앞에서 브리아나와 마주쳤습니다. 브리아나는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과는 따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유나, 브리아나가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유나와 댄이 멈춰섰어요. 뭐? 유나가 물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아 보여. 유나는 브리아나를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나가 말했어요. 댄이 유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유나,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너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유나가 물었어요. 괜찮아. 브리아나랑 이야기해. 때는 윙크를 하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유나와 브리아나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브리아나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못했잖아. 이미 사과했잖아. 그래도 아직도 미안해.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럼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유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브리아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응. 고마워, 유나. 나도 고마워. 그날부터 브리아나도 유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댄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브리아나도 운동 배워볼래? 유나가 정말 잘 가르쳐줘.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유나, 브리아나도 가르쳐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며칠 후, 방과 후 운동장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나가 댄과 브리아나에게 무에타이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발차기는 이렇게 무게 중심을 앞발에 두고 어려워. 브리아나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연습하면 돼. 유나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댄과 브리아나가 실수해도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유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댄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브리아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혼자 다니던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라 친구들과 웃으며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된 브리아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체육 시간이면 인기 있는 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강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댄과 브리아나가 양옆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댄이 물었어요. 운동하러 갈까 생각 중이야. 유나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브리아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세 사람은 웃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어요. 유나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뒷모습이 아니었어요. 교문을 나서며 브리아나가 말했습니다. 유나, 정말 고마워. 뭐가? 친구가 되어줘서.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강함으로 말이에요. 조용한 전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